자, 영양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런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빵 같은 경우에 빵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었죠? 그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러면 탄수화물만 들어있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빵에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개가 우리 3대 영양소로 에너지원이었죠.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그 탄수화물의 하나인 포도당, 그다음에 녹말, 단백질, 지방 이 네 가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요렇게 생긴 용액들이 필요합니다. 자, 글씨는 잘 안 보일 텐데 자, 요런 용액들입니다. 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자, 보시면은 그쵸, 연한 갈색을 띠고 있죠. 자, 베네딕트 용액은 보시면은 약간 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 이렇게 두 용액이 있는데 수용액은 물을 섞었다는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하고요. 그 다음 황산구리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청색을 띠고 있죠. 그 다음 수단3 용액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액들이 이제 어떤 영양소를 검출할 때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죠. 근데 이 색깔들이 반응을 하면은 변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하고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인데요. 아까 아이오디나 칼륨 무슨 색이었죠? 그쵸? 약간 연한 갈색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녹말이 있을 때 이 용액을 넣으면 이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청람색을 이렇게 띠게 된다. 그러면 이 음식에 또는 이 용액에 녹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베네딕트 용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좀 특이한 게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베네딕트 반응에서는 가열을 해주는 이유가 그냥 놔두면 사실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열을 해주게 됩니다. 포도당 검출할 때 베네딕트 용액을 이렇게 넣습니다. 베네딕트 용액 자체는 청색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열을 해서 포도당이 있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약간 황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에 지금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는데 황적색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포도당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 이 두 용액이 필요한 게 이 뷰렛 반응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뷰렛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액을 완전히 섞어 놓고 쓰기도 하고요. 그냥 따로따로 이 물질에 떨어뜨려도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색이었죠. 근데 황산구리 수용액이 약간 청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 청색을 띠는 이 황산구리 수용액 이 두 개의 용액을 이렇게 넣게 되면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무색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 황산구리 수용액이랑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섞은 것은 황산구리 수용액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청색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을 검출할 때는 수단3 반응, 수단3 용액을 넣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사실 반응 후 색깔이랑 반응 전 색깔이랑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물이랑 이런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위에 뜨게 되죠. 예를 들면 식용유가 이제 지방이라고 했을 때 증류수 그냥 물이랑 이렇게 넣게 되면 식용유가 이렇게 위에 뜨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좀 우리가 반응 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붉은색인 수단3 용액을 딱 넣었을 때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증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3 용액 색깔이 약간 옅어지면서 이렇게 색깔이 좀 옅어진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색깔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인 수단3 용액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랑 만나면 선홍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물 A에 영양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을 때 아이오딘 반응, 베네딕트 반응, 뷰렉 반응, 수단3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예를 들면 아이오딘 반응은 했다. 베네딕트 반응 안 했다. 뷰렉 반응 안 하고 수단3 반응은 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반응을 한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을 검출하는 거였고 수단3는 지방을 검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음식물 A에는 녹말이랑 지방이 있구나. 그 대신 뭔 없다? 베네딕트 반응이 안 했기 때문에 포도당은 없다. 뷰렉 반응 안 했으니까 단백질은 없다. 이렇게 음식물 A에 뭐가 어떤 영양소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 각각의 영양소를 검출하기 위해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용액들을 넣어봐야 되고 넣어서 색깔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녹말 같은 경우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연한 갈색이 청람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는 것.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청색이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있는 것. 그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 수소나트륨 수용액과 5%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었을 때 청색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는 것, 지방은 수단3 용액을 넣어서 붉은색이 선홍색으로 되었을 때 지방이 있는 것까지 이 색깔까지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포도당 같은 경우,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열을 조금 해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